안녕하세요. 돌쇠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오전 게재된 주간 포스트 칼럼인데요. 제목은 유네스코 유산으로 등록된 한국축제연등회의 아오모리 네부타 축제 표절 의혹입니다. 제목만 보면 오해할 수 있는데요. 지난해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록한 한국의 연등회가 아오모리 네부타 축제를 표절했다는 주장을 설명하고 칼럼 마지막에 이를 바로잡고 있군요. 내용과 어이없는 반응 보겠습니다. 위안부 판결에 이어 새로운 한일의 불씨가 되고 있는 것이 축제다. 지난해 12월 한국의 제사연등회가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연등회는 수많은 연등과 등을 켜고 국가 태평을 기원하는 한국의 전통문화로 매년 봄 부처님 오신 날에 맞춰 열린다. 1990년대 이후에는 거대한 수레가 서울 거리를 행진하는 연등 행렬을 벌여 전국적인 큰 행사가 되었다. 문제는 이 퍼레이드의 스타일이 아오모리의 네부타 축제와 흡사해 표절설이 끊이지 않는 것이다. 네부타 축제는 300년의 역사를 가진 종이로 만든 거대한 수레 등과 함께 사람들이 거리를 행진하는 일본의 중요 무형 민속 문화재다. 2005년 서울에서 개최된 한일 국교 정상화 40주년 행사에는 네부타 축제 실행위원회가 참가해 장단과 춤 강습을 하기도 해 두 축제의 유사성이 인터넷에서 지적되어 왔다. 한일 문제에 정통한 저널리스트 무로타니 씨에게 들어보자. 연등회 자체는 천여 년 전부터 한국에서 행해져 온 불교 행사인데 거대한 수레가 행진하는 것은 최근의 일입니다. 그 스타일은 네부타가 훨씬 앞서기 때문에 이를 참고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정계에서도 자민당의 카타야마 의원이 과거에 이 유사성에 대해 블로그에 아오모리 네부타도 신청 등록해야 한다. 일본의 문화를 지키고 가치를 올바르게 인식시키기 위해 지금까지와 같은 약한 노선은 좋지 않다라고 썼다. 아오모리 네부타 축제 실행위원회 사무국은 2012년에 한국이 연등회를 유네스코에 신청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저희에게도 네부타 주최자는 뭐하냐는 항의 전화가 많이 왔어요. 당시 우리는 문화재청에 유네스코 신청 내용을 문의했는데 연등회의 본질은 연등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며 대형 수레 등은 신청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이라면 네부타 축제와는 상관없는 한국의 독자 문화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유네스코 등재 결정에 따라 한국 측에 문의나 항의를 할 필요도 없다. 더 이상 쓸데없는 싸움은 피하는 게 좋겠다. 이에 대한 일본 네티즌 반응 보실까요? 일본인의 호의는 한국, 중국, 러시아에는 통하지 않는다. 호의를 역이용당하기 십상이다. 게다가 대응이 늦기 때문에 항상 선수를 빼앗긴다. 위안부 동상도 같은 구도다. 친절한 마음으로 가르치면 그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 이게 과연 몇 번째일까? 한일 우호 등은 하늘의 별 따기다. 역시 연결시키지 않는 게 최고다. 1990년대 이후에 큰 행사가 되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려야겠군요. 어디까지나 이벤트라며 웃고 있는 사이에 현지인에 의한 토착 축제로 변모해 어느새 전통 행사로 승화시켜 기원 주장을 펼 수 있는 패턴. 이에 빠지지 않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되겠네요. 한국에 제대로 된 축제가 없는 것은 조선시대 서민들이 가난에 짓눌려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을 암암리에 금지했기 때문이지요. 위정자는 사람이 모이는 것 자체가 반권력으로 향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금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본의 에도 시대가 의외로 프리덤한 시대였다고 새삼 감탄하게 됩니다. 작년 한일 우호 차원에서 아오모리에 한국의 사과 농가를 초청하여 사과의 재배 노하우를 아오모리에 있는 농가들이 전수했다고 한다. 자기가 자기 목을 조르고 있다는 걸 모르나? 중국에서조차 단오절을 당했다네요. 그냥 한국만 탓할 게 아니라 유네스코도 조금 더 세계적인 조사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동아시아는 너무 멀어서 모르는 건가?
반대로 흉내를 내다니 배상하세요 라고 집요하게 따라다니며 괴롭힘을 당하는 미래가 보입니다. 샤프처럼. 그들의 속임은 상투적인 방식이다. 그중 기원이 자기네라고 하는 게 포함된다. 가타야마 의원의 염려가 당연하다. 우려만 할 것이 아니라 연대해서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 1990년대면 지금처럼 한일 관계가 나쁘지 않았을 테니 흉내내도 별 말이 없었겠죠. 앞으로 더 협력해서 나아가자고 할 뻔했는데 옛날 이야기가 등장한다. 결국 지금까지 협력체제를 무너뜨리는 소행이다. 이젠 사귈 수 없어. 그러고 말고 이미 등록 신청했네. 곧 한국에서 기원한 축제라고 말하겠지요. 일본은 섬나라 근성, 우리만 좋다면 그걸로 됐다고 생각해. 외국에서 보기에 일본은 얌전하니까 뭐든 훔치고 자기 것이라고 하면 항의도 해오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사람이 좋아야 평화롭다는 식의 지금의 교육, 싸우면 안 된다고 계속 말하니까 싸울 줄도 몰라. 일본도 흔히 베낀다는 말을 듣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원래보다 뭔가 진화시키고 있다. 한국은 언제나 퇴화된 복사만 행하는 나라다. 시간이 지나면 신청 때랑 똑같지 않게 바꾸는 건 한국의 일상이다. 늘 그렇듯이 커다란 등과 함께 신청할 게 분명하잖아. 독일 동상 설치 때도 신청에 없던 일본 디스 비문을 설치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설치가 각하되었다. 연등회 자체는 천여 년 전부터 한국에서 행해져 온 불교 행사라고. 글쎄, 1000년 전에 한국에 뭐가 있었나요? 그 당시는 고려라고 불렸는데 그게 아니었나? 제대로 설명하자면 한반도에서가 맞지 않을까요? 한국의 역사는 거짓말, 허위, 조작, 망상, 환상이 너무 많아서 곤란하네요. 그런데 딱 한 가지 확정해서 말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한국 정치인들이 역사라고 주창하는 역사는 모두 허위 날조라는 것. 바야흐로 경제 제재의 때가 왔다. 경제 제재는 악의를 가진 한국을 합법적으로 시야에서 몰아내 쇠락하는 일본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최선책이다. 과거 시대에 쌓여 왜곡된 한일 관계에도 올바른 복원력이 생겨난다. 무위무책인 일본 정부의 외교 정책을 이해하기 어렵다. 유감이라는 한 단어만으로 끝내는 정치의 무책임은 오죽했는가. 도둑맞은 불상도 돌아오지 않고 한일 간에 가로놓인 모든 사물이 한국의 악의적 부조리의 어둠에 잠겨있다. 경제 제재는 코로나와 올림픽으로 부진한 일본의 신라 같은 광명이 될 것이다. 주간 포스트는 뭘 말하고 싶은 거야? 일본의 문화가 베껴져 세계의 한국 발상이라고 날조될 것 같은 상황이 있는데도 한국 측의 해명을 듣고 쓸데없는 싸움은 피하라. 한국이 그러는데 떠들지 말라고? 그런 자세 때문에 갖가지 역사 날조 왜곡이 생겼고 일본이 곤란에 빠지지 않았나. 돌쇠 한마디. 끝까지 읽지도 않고 난독증에 빠져 부들대는 게 어이가 없을 따름입니다. 뭐 이것저것 한국에 지고 있으니 피해 망상에 허우적대는 게 이해는 갑니다. 감사합니다. 돌쇠 물러갑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쇠처럼 우직하게, 마님처럼 화끈하게